1월 6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양적 긴축의 조기 개시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의사록 공개 이후에 1.7%대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12월 민간 부문 고용이 80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2배 넘게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214만 4천 배를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재고는 급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만 하더라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고 다우 지수가 3거래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12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다우 지수마저도 약세로 돌아섰고 현재 나스닥 지수가 3% 가까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수민 그리고 이현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먼저 강수민 캐스터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공개된 FOMC 의사록을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2.7%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S&P 500 지수가 1.4%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계속해서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었는데 중간에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 2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8% 가까이 떨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함께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큰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또 기술주 매도세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도비와 도큐사인, 옥타 모두 6%대 떨어지고 있고 AMD와 엔비디아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빵주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시장 포인트를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금리 인상 후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통화 긴축에 나설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12월 민간 부분 고용이 월가의 예상치를 2배가량 웃돌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1.7%대를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4개 섹터가 상승, 7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재주와 유틸리티주가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부동산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요. 알파벳과 넷플릭스도 3% 넘게 빠지고 있고 메타도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주,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주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장에서의 매도세 이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3% 넘게 낙폭을 나타내고 있고요. 옥타는 7% 넘게, 스노우플레이크와 도큐사인도 6%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UBS는 어도비와 세일즈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기업의 2022년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오늘장 어도비 7%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세일즈포스도 7% 넘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어제 구겐하임이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파이퍼 샌들러가 핀터레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플러스권에 계속해서 머물더니 조금 전 하락한 모습이고요. 현재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은 지난해 2, 3분기 동안 사용자가 줄었지만 올해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흐름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퀄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엔비디아와 AMD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5%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체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0년 만에 미국에서 1위 자리를 빼앗긴 제너럴 모터스가 새로운 전기 픽업 트럭 쉐보레 실버라도의 두 가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비안입니다. 다국적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가 아마존과 협업하여 아마존 웹 서비스와 아마존 알렉사를 자사의 자동차 내부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아마존의 투자를 받은 리비안 주가가 오늘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콜라입니다. 물류회사 USA 트럭이 니콜라 전기 트럭 10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니콜라 주가가 장 초반에 올랐는데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오면서 현재는 4%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화이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통해 향후 몇 년간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2025년까지 화이자가 1,0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오늘장 2%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감소했지만 휘발유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0.7% 상승하면서 77달러 선 가까이 거래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0.7% 오른 8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을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하면서 1,81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의 이엔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하락했고 또 상승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천연가스 ETF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철 난방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미국 날씨가 기존 전망보다 살짝 더 추워질 것으로 나왔는데요. 따라서 난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장 천연가스 가격 이렇게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는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영 중이고 티커명은 UNG입니다. UNG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3.82%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 전망이 하루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높은 변동성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유럽 천연가스 가격 또한 오늘 올랐는데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와 관련된 지정학적 문제로 노드스트림2 가스관 사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뉴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 살펴보시죠. 먼저 대마초 관련 ETF입니다. 최근 마리화나 시장이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의해 발의됐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주정부의 세수와 관련된 복잡한 셈법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마리화나 산업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산업들도 이번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마초 관련 기업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 ETF로 어드바이저 쉐어스 퓨어 캐너비스 ETF 살펴보실 텐데요. 해당 ETF 티커명은 YOLO이고 어드바이저 쉐어스에서 운용 중입니다. 미국 대마초 기업을 추종하고 있는데 오늘장 5.10% 빠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관련 ETF 살펴보시죠. 작년 말 짧은 산타랠리 후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고위험 자산에서 보다 방어적이고 안전한 자산이 더 선호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5일간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새해를 기점으로 이렇게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또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라이언 블록체인은 오늘장 약 12%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ETF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티커명 BKCH인 글로벌X 블록체인 ETF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5.98%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올라 결국 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가 지속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볼 텐데요. 이게 외신 원문들을 보니까 이제 QE의 시대에서 QT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또 버터 발음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이제 quantitative easing에서 quantitative tightening으로 돌아선다라는 뜻인데요. 이 긴축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5일 CNBC는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다면서 이날 양적 긴축,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는 그동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힌트가 제시됐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회의록에서 상당수의 위원들은 대차 대조표 축소가 타당하다면서 금리 인상 직후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지난 2017년도 당시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배경에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급등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1982년 이후 무려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지난 10월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공개된 회의록에서는 금리 인상 일정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연준이 지난달 FOMC 회의를 진행한 이후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3월 중에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상당수의 위원들이 조기 금리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준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조치가 향후 전 세계 자본시장에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 1.7% 선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급락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에 가장 주요한 변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새벽에 12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다우 지수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나스닥 지수가 더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의 경제 지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민간 부문 고용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보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12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깜짝 반등을 선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5일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8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37만 5천 명을 2배가량 웃돈 수준인데요. 2021년 5월에 88만 2천 명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수치는 53만 4천 명에서 50만 5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은 지난 5월에 88만 2천 명 늘어난 이후 6월에 74만 명을 기록했지만 7월과 8월에는 3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9월에는 다시 56만 8천 명으로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확대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66만 9천 건이 증가해 오름세를 주도했는데요. 이 제품 생산 부문도 13만 8천 건이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만 4천 건, 건설업은 6만 2천 건, 그리고 레저와 숙박업도 24만 6천 건까지 확대됐습니다. ADP 연구소의 넬라 리처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월 고용 시장은 델타 변이가 축소됐을 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민간 고용은 월 평균 62만 5천 건 늘어났는데요. 2021년 전체 월 평균치는 51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민간 부문에서는 60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400만 명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7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2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12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40만 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따라서 이전 달인 21만 건보다 강화된 고용 시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12월 민간 부문 고용 깜짝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레이달리오의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서 홍성진 캐스터 비트코인 가격 오늘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가에서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레이달리오와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레이달리오는 CNBC와 인터뷰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신 역시 소량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2~3% 정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달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금 보유 대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비 6.8%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달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현금 보유가 최악의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금 대신에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2~3% 정도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투자은행 가운데 골드만삭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 시장 점유율을 뺏고 몸값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5년 안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년 최소 17%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 저장 시장에서 약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만약 최대 50%까지 늘어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과정에서 많은 전기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예민한 각국 정부가 채굴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각종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향후 비트코인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은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데스크 기준 약 4% 빠진 44,0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 ETF 시장 흐름도 살펴봤지만 오늘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관련 ETF들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불붙은 미국의 전기차 대전,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호재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10%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 테슬라도 5%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보학 캐스터,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어떤 점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새해에도 전기차 시장은 더 가열차게 달아오르면서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루시드가 드디어 유럽 시장에 진출합니다. 현지 시간 5일 CNBC에 따르면 루시드는 트위터를 통해 올해부터 유럽으로의 확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루시드의 첫 번째 차량은 에어라는 이름을 가진 준대형 세단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루시드는 유럽 15개국에서 에어의 온라인 예약을 받았지만 차량이 언제 인도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바가 있는데요. 2022년에 2만 개의 에어를 생산해 22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피터 롤린스 회장은 에어가 2022년에는 중동과 유럽에 진출하고 2023년에는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꾸준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티그룹도 루시드가 올해 선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제너럴 모터스의 소식입니다. 어제 도요타에게 미국 자동차 시장 1위의 왕관을 내어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포드와의 진검승부에 나섰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현지 시간 5일 CES에서 전기 픽업 트럭인 쉐보레 실버라도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제품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해온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을 겨냥해서 출시됐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을 버리고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쉐보레 실버라도가 성공을 한다면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전환도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상승하면서 각국이 앞다투어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2030년,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35년과 2030년 중반부터 내연 기관차가 전면 금지될 예정인데요. 이에 기반해서 볼 때 향후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에 오늘 마지막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1분기 기대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전가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시장 변동성이 심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S&P 500이 올해 현 수준에서 3.5% 정도 내려 4,60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변동성 장세가 다가온다면 종목 선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회사는 여느 때처럼 1분기에 매수하면 좋을 종목들을 골랐습니다. 재무 상태가 좋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여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티그룹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약세를 떨쳐낼 변곡점에 있다고 봤습니다. 목표가로는 $100가 제시됐습니다. 다음으로 캐리어 글로벌은 보안 솔루션 업체로 냉난방, 화재 보안 등의 부문에 제어 장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실내 대기질 관리에 관심이 올라가 수요 증가가 있을 거라는 분석인데요. 목표가로는 $70 제시됐습니다. CNH 인더스트리얼은 농업이나 건설 장비, 상업용 차량과 소방, 방위 등 다양한 용도의 특수 차량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클라우드 제공업체입니다. 작년 11월 이후 실적이 저조한 편이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며 $315의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식품업체 램 웨스턴 홀딩스와 국제 석유가스 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리츠 회사 렉스포드 인더스트리얼 리얼티도 목록에 올랐는데요. 캘리포니아 서부에서 창고 건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가는 강력한 주택 수요와 임대료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공실률도 역사상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다며 이 리츠 회사의 $90의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미디어 회사 비아컴 CBS와 전기 유틸리티 기업 엑셀에너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계속됩니다.